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또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해서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왜 영상이 안 올라오는가. 생방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방송이 정말 쉬질 않아요. 제가 방송이 꺼진 적이 거의 없어요. 지금 사막유일한 특집을 끝내고 지금 한 달 만에 방송을 했다가 하루 쉬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찍을 시간도 없을 뿐더러 편집할 시간은 더더욱 없어요. 너무 바빠요. 제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바쁘기 때문에 굳이 저를 보고 싶으면 유튜브보다는 생방송을 더 추천합니다. 물론 뭐 영상을 계속 올릴 거지만 내가 대기업 방송이면 이게 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대기업이 아닌데 자꾸 나한테 방송 상담을 요청하고 내 영상에 큰 도움을 받았다, 내 영상에 도움을 받아서 시청자가 상승했으나 거기서 또 멈췄다, 이런 식으로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 영상이 그냥 한 명한테 받은 그냥 사연이었는데 그 사람의 사연을 해결해 줬을 뿐인데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다는 걸 느끼고 뭔가 좀 본의 아니게 좀 책임질 일을 했구나 싶더라고. 여기서 말하는 학고란 시청자가 거의 몇 달째 상승한 적이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두겠습니다. 막 맨날 고정 시청자가 한두 명 있어. 한두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나가면 방송이 아예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심한 학고다, 신규 유입이 아예 없다,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들게요. 제가 거의 10가지 정도 알려줬었는데 안 보신 분들은 그때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때 알려준 건 방송 자체를 꾸며가는 법이 아니라 방송을 알리는 법이었어요. 뭐 수출하는 법, 뭐 홍보하는 법, 뭐 혹은 시청층을 공략하는 법, 뭐 그런 걸 알려줬어요. 근데 가장 중요한 걸 안 알려줬어. 내가 내 방송을 어떻게 경쟁력 있게 만드냐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야. 왜냐면 나는 그건 사연 컨텐츠였으니까 그 사람은, 그 사연을 준 사람은 내 방송을 엄청 자주 보던 사람이었거든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보를 걷고있는지 알고 있고 어떤 걸 내가 평소에 해서 시청 유입을 만드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알려준 거였는데, 상담 오시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좀 알려줄까 합니다. 내 방송을 어떻게 해야 다른 방송보다 경쟁력이 있어지는지에 대해서. 서론이 좀 길었죠? 1번, 방송을 내가 한지 2달이 안 됐다 그러면 그냥 좀 더 하라고 하고 싶어요. 저는 본인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냥 막무가내로 방송을 해야 돼. 어느 정도 방송에 익숙해졌고 좀 더 올라가고 싶은데 다음 스텝으로 올라갈 수 없다 그러면 다른 방송을 일단 좀 보는 걸 추천합니다. 다른 방송을 볼 때 뭘 하고 있냐를 잘 봐야 되는 게, 이게 학고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, 방송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 어떤 방송 여태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이렇게 한다. 저 롤 방송이요, 저 오버워치 방송이요, 혹은 뭐 저 소통 방송이요, 저 라디오 방송이요, 저 노래 방송이요, 뭐 그런 걸 말한단 말이요. 그건 방송의 카테고리지 방송이 아니에요. 자신만의 방송이잖아요. 저 롤 해요 라고 하면 롤로 뭘 하는데? 롤로 일단 예를 들어봅시다. 가장 많이 하는 게 롤이니까. 저한테 이 방송 상담 요청해 주신 분들도 대부분 롤을 하더라고요. 롤을 하는데 롤로 뭐 하는데? 그럼 롤 한대. 그냥 롤을 저 진짜 방송 열심히 해서 월화수목금토일 쉬지 않고 롤을 뭐 하루에 몇 시간 이상 해요. 뭐 그냥 롤 한 거잖아. 방송을 뭐 했냐고. 롤로 방송을 뭐 했냐고.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. 롤로 방송을 한다니. 롤 했어요. 방송이란 거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자, 롤로 하루 6시간 7시간 그냥 켜놓고 롤만 했어요? 자기가 6시간 7시간 동안 롤을 하는 걸 사람들이 왜 볼까? 롤 방송도 안 그래도 엄청 많은데 시청자도 많지 않은 방송을 굳이 찾아가서 보러 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. 일단 그 사람이 왜 들어왔을까? 보고 싶은 캐릭터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티어에 있다든지 뭐 어쨌든 걸리는 게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. 아, 나 롤 하는구나, 롤 방송이라고 그냥 롤만 하는 게 아니라 롤로 뭘 할지를 생각해야 돼요. 뭐 롤로 흔히 하는 거 있죠. 뭐 다이아 갈 때까지 노방종이라든지 뭐
멸망전이니 뭐 해주고 누구랑 같이 친선 배틀을 한다든지 그런 컨텐츠들 흔해 빠진 것들조차도 안 한다는 거죠. 일단 방송은 기본적으로 컨텐츠입니다. 왜 컨텐츠냐?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. 나는 방송을 하는 거지 컨텐츠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완전히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. 방송을 하려면 이 개념부터 좀 잡아야 돼요. 내가 왜 방송을 하고 있는가? 그냥 내가 게임 켜놓고 외로워서? 그러면 롤 6시간, 7시간씩 하고 시청자 안 들어오는 거 고민하지 마세요. 컨텐츠 안 할 거면 아예 뭐 시청자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 게 나아. 롤을 몇 시간을 하든 무슨 게임을 몇 시간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혹할 만한 이 방송에 들어오면 이런 걸 볼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해줘야 돼요. 컨텐츠가 무조건 메인이 돼야 돼요. 그거가 내가 주로 하는 게임이든 캠 방송을 하든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뭐 대기업 방송은 아무것도 안 하던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게임을 못한다 그것도 컨텐츠가 될 수 있고 게임을 잘한다 그것도 당연히 컨텐츠가 될 수 있고 게임을 못하는데 좀 귀엽게 한다 그것도 컨텐츠가 될 수 있는 거고 다만 그냥 켜놓고 PC방에서 롤만 한다 그건 컨텐츠가 될 수 없죠. 왜냐면 이 세상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거니까. 왜 방송에 가서 남은 PC방에서 게임하는 걸 보겠어. 뭐 PC방만 가도 남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어디서 볼 수 없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컨텐츠예요. 내가 롤을 하든 뭘 하든 남들이 전혀 하지 않는 캐릭터를 선택해서 한다든지 내가 무슨 도전을 한다든지 이 방송에서만 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. 캠 방송을 해도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얘기만 나눠주는 것보다 이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 라는 게 있어야 돼요. 캠방 아무 컨텐츠도 없고 그냥 날로 먹는 것 같죠. 확실하게 시청자 수가 오르는 캠 방송들을 보면 이 사람한테 가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확실하게 딱 있어요. 그러니까 캐릭터 자체도 컨텐츠인 거지. 잠깐 들어왔다 나가고 뭐 몇 개월 동안에도 정체돼 있고 하면 100이면 100 컨텐츠가 없어요. 이 사람은 들어가도 아무런 특색이 없어. 팔로우가 눌러져 있으면 계속 찾아가겠죠. 근데 이 팔로우를 누를 만한 요소가 없어. 그냥 평범해. 남들 하는 건 똑같아. 그러면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. 자, 두 번째가 마인드가 장사의 마인드면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무슨 소리냐? 자, 마인드가 장사가 되면 돈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. 장사는 곧 돈이죠. 내가 만약에 방송을 해. 시청자 한 10명, 20명쯤 오는 사람이 됐어. 마인드가 장사면 그 10명, 20명이 뭐 10명, 20명쯤 왔으니까 그래도 만원씩은 줘서 20만원 정도는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20만원이 되지 않으면 배신감이 된단 말이에요. 장사 망했네. 얘네들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 애들이네 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.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시청자를 돈으로 보기 때문에 시청자에 대한 기대치를 점점 떨어뜨리게 되고 시청자에 대해서 점점 더 하대하게 되겠죠. 그러면은 이게 10명, 20명쯤 되는 사람이 돼도 이게 또 인기가 쭉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다시 또 1명, 2명 될 거예요. 내 목소리가 나가고 내 행동이 나가고 하는 것들은 예술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. 인터넷 방송은 예술입니다. 웃기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. 인방이 무슨 예술이야. 그러면 뭐 행위예술로 봐야 되나 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는 행동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다는 건 확실히 예술로 분류될 수밖에 없어요. 어떤 예술로 바라보는 건 본인의 자유야.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뭐 연기라든지 예능이라든지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술들도 뭔가의 목적이 있죠. 정말 슬픈 연극이면 이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싶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감동이 목적인 연기가 있을 거고 이 사람한테 웃음을 주고 싶다면 웃음이 목적인 뭐 연기가 있을 거고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내 작품을 보여주고 싶다라면 보여주고 싶은 뭔가가 있을 거란 말이요. 한 가지 목적을 둬야 돼요. 인방을 내가 뭘 위해서 하고 있냐? 돈 벌기 위해서? 돈 많이 벌기 위해서? 내가 재밌으려고? 물론 1차원적인 이유는 돈과 재미겠죠. 물론 돈과 재미 그것만을 추구하고도 성공한 사람은 많습니다. 근데 여러분은 성공을 못했으니까 저한테 방송 상담을 요청하는 거고 학고 탈출을 찾아본 거겠죠? 그러면 1차원적인 행동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거를 증명이 됐어요. 그러면 2차원, 3차원, 4차원으로 가서 더 깊은 단계의 사람이 되어야겠죠. 그렇게 되면 1차원적인 사람보다 2차원적인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좀 더 나에게 영향을 받을 거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새로운 것들을 느껴서 시청자가 늘어나겠죠.
너무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. 갑자기 인방이 예술이라니. 그냥 나는 재밌으려고 하는 건데,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건데, 그런 목적도 나쁘진 않아요. 근데 이 정체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목적성을 가져야 됩니다. 뭐 돈과 재미 이런 거를 숨기라는 게 아니야. 내가 재밌으려고 하는 거다,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거다라는 걸 숨기지 마세요. 나는 돈 벌려고 하는 거지만 너희들한텐 이걸 주겠다라는, 뭐 장사 마인드를 지우라고 말하고 싶지만 장사 마인드를 지울 수 없는 게 요즘 사회이기는 하니까, 이 장사 마인드로 생각을 했을 때 등가교환이라고 생각하세요. 나는 재미를 얻고 싶은데 니들한텐 이걸 주겠다는 게 있어야 돼요. 그게 어떤 거냐? 예술적인 무언가라는 거죠. 일단 본질을 얘기하면 나를 표현하는 행동이잖아. 표현이란 건 결국, 표현이란 건 어쩔 수 없이 예술로 직결되고, 이 예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내가 전달하고 싶은 거를 명확하게 만들어서 명확하게 전달해야 돼. 이 예술이란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게 되면 의도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된단 말이에요. 의도한 방향과 계속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영향을 주지 못하고, 이 영향을 주는 것에 실패한다. 쉽게 말해서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방송을 할 때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. 이 중간 과정을 항상 잊는단 말이에요. 아니면 모르고 있거나. 내 본질은 돈 벌고 싶다, 재밌고 싶다, 뭐 그런 마인드로 출발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. 본인이 좀 더 단단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좀 더 단단한 표현이 나오겠지만, 이걸로 출발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. 이걸로 출발을 해서 무슨 표현을 할 건지, 무슨 예술을 할 건지, 무슨 영향을 줄 건지를 정해야 내 주제를 정하고 내 캐릭터를 정하고 내 컨텐츠를 정할 수 있어요. 이 과정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. 이 과정을 놓치는 순간 그 누구도 나를 팔로우 누르지 않을 거야. 이 과정을 놓치는 순간. 뭐 몇 시간씩 의무적으로, 몇 시간씩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보겠지 라는 식으로. 인방은 어차피 운이니까 운 좋으면 어느 순간 나를 주목해주는 순간이 있을 거야. 뭐 운 좋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. 몇십 년 기다릴 건데, 뭐 한 10년, 20년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매일 하고 싶지도 않은 거 6시간, 7시간, 8시간씩 할 자신 있으세요? 말도 안 되는 짓이요. 그 시간이면 그냥 밖에 나가서 땅을 파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. 땅을 파면 철이라도 나오겠지. 그 시간에 차라리 헬스를 했으면 보디빌더를 해요. 그 정도 시간이면. 인방은 운이다라는 거를 가장 무시하세요. 인방은 운이다. 인방을 하다가 어떤 대기업이 나를 주목을 했어. 그래서 몇천 명 호스팅을 넣어서 대박이 났어. 어차피 인방은 운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? 그 대기업이 주목한 이유조차도 이것 중에 하나가 있지 않을까요? 뭔가의 표현이 있어야만이 뭔가 영향이 있다고 했죠. 이 표현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. 표현이 있으면 영향이 있는 거예요. 특정한 게임을 그냥 노마이크로 했는데 대기업이 호스팅했다. 그럴 수 있죠. 근데 왜 했겠어요? 내가 몇십 년 동안 혼자서 똑같은 시간 몇십 시간씩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영향을 받아서라도 했던지 뭔가 있었겠죠.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만약에 기회가 와도 그냥 바보짓 하고 그냥 흘려보낼 수밖에 없어요.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지 않은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고, 어떤 부분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지 않고, 뭐 예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뭐 책을 내고 자서전을 내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걸 보고 그냥 데이터적으로만 이러면 되는구나 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지식을 써놓은 사람들이 많아요. 이러면 성공할 수 있다, 이러면 돈 번다, 진짜 인방에 막 이렇게 하면 되더라 하는 족보들 있죠. 그게 왜 됐는지부터 알아야 돼요. 인방에 관련된 모든 팁들, 꿀팁들, 뭐 내가 해본 경험담들 전부 다 그냥 이 과정을 모르고 이러면 되긴 되던데? 라고 그냥 주먹을 뻗었을 때 왜 사람이 아픈지 모르는데 일단 뻗으면 되더라 식의 그런 방법이요. 좀 체계적으로 조금 더 세게 때릴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냥 주먹을 뻗으면 닿던데? 그런 느낌이 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지금 알려주는 것들은. 이 핵심을 놓치지 마십시오. 어려울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철학이 굉장히 깊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,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건 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이 전체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걸 알 거예요. 이런 걸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켜야지라고, 이렇게 하면 언젠가 뜨겠지라고 하고 그런 생각으로 방송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방송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거든요.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성의 없는 방송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세요. 이 영상을 보고
아, 그러면 나도 누구님처럼 뭐뭐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있으면 접으세요. 이렇게까지 말해줬는데 따라할 생각, 뭐 또 창작하지 않을 생각, 그냥 접으시는 걸 추천합니다, 저는.